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이번엔 전 시간에 이어서 연구 무용을 확장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OTT 많이 하잖아요. 뭐 국내 OTT는 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뭐 이렇게 있는데 많잖아요. 뭐 또 다른 이제 뭐 OTT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이제 OTT가 있는데 요즘 뭐 넷플릭스도 OTT 요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탈퇴도 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OTT가 이제 조금 핫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제 딱 수립을 한 거예요. OTT에 관련해서 연구해 봐야겠다. 그런데 OTT의 이런 품질 특성 이런 것들이 OTT의 이 만족이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 OTT의 이런 품질 특성과 만족을 통해서 지속 이용,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용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야,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서 어떤 쾌락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절 변수로 이제 투입을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절 변수는 이 품질 특성과 OTT 만족감 관계에서 지금 이제 예시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생각이 좀 틀려. 선행 연구 기반에서 보니까 OTT 만족과 지속 이용 의도 안에서 간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가 조절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이건 예시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할 수 있고 조절 변수가 여기도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의미 없는 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 가설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주 가설, 메인 가설. 우리는 독립 변수가 품질 특성이에요. 품질 특성, OTT의 품질 특성. 품질 특성이 OTT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H2, OTT 만족이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H3, 품질 특성과 지속 이용 의도 간 관계에서 OTT 만족이 매기할 것이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그냥 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OTT 품질 특성과 OTT 만족 간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가 조절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도 가는 걸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죠. 선을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한다라는 뜻은 독립 변수가 여기도 종속 변수에도 미치는 것도 알아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설 검증할 게 많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품질 특성과 지속 이용 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리고 논리적인 기술 그런 게 더 늘어나는 거죠. 이 선 하나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 하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검증해야 될 건 많고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해야 될 것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함부로 모형이 변수 몇 개 없다고 해서 선을 막 끊는다. 이러면 이제 지금은 단순하게 큰 모형이 아니니까. 근데 매개 변수가 막 두 개, 세 개 있고 종속 변수 막 두 개, 세 개 있고 이런 연구 막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 가설이 있을 거예요. 세부 가설. 이건 주 가설이고.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냐면 먼저 이거 하나 볼게요. H1 주 가설은 품질 특성이 OTT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했죠. 그러면 세부 가설 H1-1 혹은 H1A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OTT의 시스템 품질은 OTT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OTT의 정부 품질은 OTT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OTT 서비스 품질은 OTT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H1-2, H1-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세부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뭉퉁거려서 하나를 품질 특성이라고 했지만 상위 개념, 그러니까 구성 개념인 거죠. 하나하나가 이제 잠재 변수로 우리가 구분을 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세부 가설 다 해야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OTT 만족 외에 여기다가 OTT 신뢰, 뭐 OTT 몰입 4개 변수를 더 투입시켰어. 그러면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지금 요 H1에 대한 가설만 3개죠. 근데 2개다. OTT 만족을 매개 변수, OTT 신뢰를 하나 더 넣었어. 그러면 3 곱하기 2죠. 6개의 가설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어.
뭐 OTT 몰입. 그러면 3개죠. 그러면 이거 3개 3 곱하기 3이죠. 9개의 가설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독립변수를 내가 여기다 몇 개 더 늘렸어. 그러면 그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의 관계. 근데 여기까지 또 지속이용이더까지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계속적으로.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변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 가설을 이제 우리가 수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구조방정식 상의 이제 모델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지금 이 모형을 전에 거를 그냥 회귀 분석으로 해도 돼요. 다중 회귀 분석.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구조 방정식 모델이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으로 하겠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형태의 구조 방정식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델 변수에서 보면 우리가 시스템 품질, OTT의 시스템 품질이라고 했잖아요. 품질 특성 이 3가지를 구분했을 때 시스템 품질을 이거를 이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시스템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죠? 일반 응답자들한테 어떻게 측정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측정 문항으로, 측정 도구로 선행 연구 기반한 뭡니까? 질문지, 설문지를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품질 하나에 변수가 이 측정 문항 111 이렇게 있는데 1, 2, 3 이렇게 해서 측정 문항에 해당되는 이 질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막 5개, 6개. 뭐 어떤 심리학에서는 막 30개도 하고 20개도 하거든요. 그 과에 따라서 뭐 간호학도 마치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변수가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과에서 이제 또 하는 그 특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시스템 품질 이게 추상적 개념을 이걸 잠재 변수, 이걸 관측 변수라고 하는데 측정 변수, 측정 문항 1, 2, 3 질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용하는 OTT에서 원하는 영화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다음 뭐 측정 문항 2번째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OTT의 결제와 구매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다음 측정 문항 3번째. 내가 이용하는 OTT 시스템은 해킹에 관한 외부 위협에서 안전하다.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가 OTT의 시스템 품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물론 이제 그럴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질문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경우를 봤거든요. 교수님은 믿은 거야. 연구 계획서를 딱 갖고 왔는데 질문지 다 만들었어. 이렇게 모형까지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당연히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그 측정 도구를 내가 조작적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겠구나 해서 교수님이 믿은 거죠. 그런데 딱 설문 딱 돌렸는데 신뢰도와 타당도를 딱 검증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예 검증 자체로 넘어갈 수 없는 이건 뭡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를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질문지를. 그런 케이스를 몇 봤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질문지를 내가 만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 문항, 그럼 정보 품질에 대한 측정 문항도 있을 거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측정 문항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뭐 OTT 만족 매개 변수도 그렇고 지속 이용 의도도 그럴 거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외생 변수, 내생 변수, 뭐 오차 변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구조 방정식의 모델인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지금은 저희 순서가 이렇잖아요. 그 연구 주제 계획 잡고 그 다음에 연구 그 주제 잡고 연구 주제 선정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연구 모형과 가설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서론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건가 쓸 거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저희가 또 이런 분석의 구조방정식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하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그런 변수들이 뭔 뜻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 변수. 우리가 이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그리고 OTT 만족, 지속 이용 유도. 이게 잠재 변수예요. 구조 방정식에서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이 타원으로 크게 있는 거.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사용되는 변수인데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이 불가능한 변수의 구성 개념. 구인.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construct, 구인. 관측 변수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되는 겁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타원 이렇게 각각 크게 있는 이것들은 잠재 변수. 오케이, 내 머릿속에 킵할게. 그러면 관측 변수. 자, 요게 측정 문항들이죠. 요 측정 문항. 요 설문지로 이용한 측정 문항들. 요렇게. 이게 관측 변수라고 해요. 관측 변수. 잠재 변수에 이렇게 잠재 변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잠재 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돼서 이 시스템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관측 변수다. 측정 변수라고도 해요. 측정 변수. 그래서 직접 측정에 관찰이 가능한 변수죠. 우리가 시스템 품질 직접 측정 못했죠. 그래서 이런 측정 문항들을 만들었죠. 질문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측정하고 관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그 질문과 같이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그게 실질적인 수집된 데이터, 그게 관측 변수다. 요렇게 관측 변수다. 자, 그 다음에 논문을 보다 보면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이것도 약간 헷갈려. 외생, 내생? 내생이니까 독립 변수 쪽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이 독립 변수, 대표적으로 독립 변수들이 외생 변수예요. 외생 변수.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애들 있죠. 이런 화살표를 받는 변수들. 이런 화살표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생 변수라고 한다. 이 외생 변수는 크게 보면 이제 독립 변수의 개념에 해당돼요. 크게 보면. 그래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쉽게 말하면 화살표를 주는 변수. 즉 화살표가 이렇게 출현하면 외생 변수예요. 그럼 만약에 독립 변수 없다. 얘네 둘만 있다. 그러면 얘가 그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생 변수, 이 내생 변수, 얘네는 지금 화살표를 다 받으니까 내생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매개 변수가 얘한테 다 화살표를 받기 때문에. 내생 변수는 종속 변수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종속 변수. 자, 아니 얘 매개 변수라며. 그런데 지속 이용도 없이 이 둘 간에만 관계 검증할 때는 얘가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는 매개지만 그냥 지속 이용도 없이 요것만 관계를 보겠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종속이잖아요. 그렇죠? 종속 변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영향을 받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는 변수.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변수다. 쉽게 화살표를 받는 변수다. 그럼 그림에서 시스템 정보 이런 그 시스템 정보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외생 변수일 거고 OTT 만족 지속 이용 의도는 내생 변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이게 보면 아까 우리가 전에 뭐라 그랬나요? 요거를 잠재 변수라고 했죠. 잠재 변수. 그죠? 이런 걸 잠재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또 되는 거예요. 화살표 주는 게 외생? 아, 근데 아까 얘 잠재였지? 얘네 다 잠재 변수였지? 타원이 잠재 변수라고 그랬지? 외생 잠재 변수.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내생 잠재 변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오차 변수. 아, 오차 변수. 이런 거 여기 끝에 오차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쉽게. 측정 문항에 화살표를 주고 있는 이 오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 오차. 그 다음에 이 잠재 변수가 잠재 변수라고 하지 말고 내생 변수에 붙어 있는 이 오차들. 이거를 우리가 구조 오차라고 합니다. 구조 오차. 이 오차 변수는요. 구조 방정식 그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예요.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측정 오차와 구조 오차로 이렇게
각각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측정 문항에 달려 있는 건 측정 오차, 측정 문항에 달려 있는 건 측정 오차. 내생 변수에 붙어 있는 이 두 개에 붙어 있는 타원에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독립 변수에는 없어요. 구조 오차가.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조 오차라고 하는데, 일반적 개념의 측정 오차는 우리가 설문에 왜 오차가 발생하냐. 설문에 관심이 없어 불성실하게 막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질문의 이해가 서로 다른 경우, 연구자는 이런 질문을 한 건데, A, B, C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다른 경우, 질문의 이해도가 틀릴 경우에도 측정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많으면 좋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질문지를 측정 도구들을 잘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방정식 모델에서의 측정 오차는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설명하고 그 외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즉, 관측 변수가 잠재 변수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차이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 측정 오차가 관측 이 변수를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측정 오차의 화살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측정 문항으로. 이것은 잠재 변수는 관측 변수에 의해서 측정되지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외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측정 오차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은 어려운데요. 일단 뭐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개념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측정 오차, 저게 구조 오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구조 오차는 이 내생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외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외생 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구조 오차가 되는 겁니다. 투입되는 외생 변수가 많을수록, 이 외생 변수가 많아질수록 구조 오차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구조 오차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R 스퀘어, 그러니까 그 R 제곱이란 걸 보셨을 텐데요. R 제곱과 같은 거예요, 이 구조 오차가. 그래서 지금 이 모형처럼 이 모든 내생 변수에는 구조 오차가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구조 오차가. 네. 이 R 스퀘어, 다중회귀 분석의 R 스퀘어 같은 거기 때문에 구조 오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조 오차 없이 그리면 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구조 오차는 꼭 존재해야 된다. 이 개별 내생 변수가 다른 변수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조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외생 변수는 구조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델과 관련해서는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실질적으로 구조 방정식과 관련한 논문들을 또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 거다. 물론 우리가 논문에 측정 오차가 어떻고 구조 오차가 어떻고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그린 그림에서는 이런 것들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몰라도 측정 오차, 이 정도는 구조 오차, 이건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연구 보형과 여러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제 회사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